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달라진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도재은입니다. 오늘은요,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을 책임져 주신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아주 유익하고 알찬 강의 함께 들어보시면서 다음 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배트맨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이지환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말풍선 모양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시장 리딩부터 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너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도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 위원님과 함께 주말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무려 일요일에 오후 4시에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말씀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좀 하반기 전략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일요일 오후 4시 기억하셔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제가 보기엔 어제 목요일장이 마치 금요일장 같았고 오늘장은 금요일장 치고 좀 등락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장은 다행히 그렇게 시장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외국인의 선물에 의해서 단기적인 등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면서 우리 시장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았는데 장 초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좀 강하게 부리면서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도 중간에 코스닥은 좀 보였고요. 다시 이제 반등을 주면서 마무리했는데 사실 한 주 이번 주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시장이 어떤 디커플링도 좀 일어나고 중간에 주식보다는 선물 옵션에서 움직이는 웹도덕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럴 때 우리 투자가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고 사실 수익 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테마주나 급등주로 옮기시기도 하는데 이런 급등락이 지금 계속해서 테마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것은 이제 조만간에 이제 추세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 추세가 이렇게 흔든다면 이제 어느 쪽인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음을 뛰기 위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준비 단계 그런 줄로 보신다면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시장을 좀 냉철하게 보시고 하반기 우리 시장이 어디로 움직일지 판단할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은 외국인들의 섹터별 수급을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테마별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시장을 대응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테마 장세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를 이제 주름 잡을 만한 특정한 섹터들이 주도주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힌트는 위원님의 강의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강의 시간이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바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신 것 들어볼까요? 네, 이 시간은 계속해서 지지난주부터 어떤 우리 글로벌 전체 투자 시장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투자 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좀 찾아보는데 단순히 이제 투자 비법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매매에서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고 내가 좀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람은 알렉산더 엘더라는 분입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 들어보는 초보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뭔가 내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뭔가 내가 여기서 한번 이뤄보겠다라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종착지가 거의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80, 90%가
돌고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이거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사람의 의견이 제가 볼 때 한 10명, 7명은 되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유명한 사람이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시장에서 조금 오래 계셨고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하고 마지막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분은 실제로 러시아 출신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로 말씀드리면 소련이죠. 그러니까 소련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의사로 재직을 하면서 배에서 복무를 하게 됩니다. 배에서 의사를 하게 되고 바로 이제 이 배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체제가 뭐 공산국가, 뭐 민주국가 이렇게 야전 때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소련 출신 정신과 의사인데 배에서 복무를 하다가 탈출을 해서 미국으로 망명하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 그러니까 어떤 걸 강조하겠습니까? 멘탈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리학과 기술을 전문화 투자법인데 독특하게도 심리학에 대한 이 멘탈을 강조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또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노력을. 그래서 이 사람은 심리와 멘탈과 기술적인 부분을 조합을 해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 개인 투자가들이 체계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A부터 예를 들면 Z까지 이 매뉴얼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우리가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왜 열심히 노력하다 마지막에 이제 이분으로 기결이 되냐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다가 뭔가 체계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마구잡이를 하면 안 되겠다. 뭔가 체계적이고 좀 깊이 있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하면 바로 이 체계적인 걸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제가 A부터 Z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매매하는 방법부터 심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 자금 관리까지 모두 A부터 Z까지 세트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주 체계적으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툴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 엘더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꼭 한 번쯤 읽어보라고 권하는 이유가 체계적인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거의 그 분야에 관련된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이제 젊었을 때 잘생겼는데 이제 보니까 저도 이번에 사진 볼까 이제 연세가 좀 드시니까 좀 이제 많이 늙었다 이런 표현은 좀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 굉장히 좀 괜찮게 좀 외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대부분 어디서 발췌됐냐면 이 책입니다. 나의 트레이딩 룸을 우리나라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하돼 있고 트레이딩 룸인데 Come to my 트레이딩 룸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저 책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하는 방법과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 심리적인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주식을 얼만큼 자금을 투입하고 관리를 하고 현금을 유지하고 이런 자금 관리 방법까지 다 들어있고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릴 건데 거기서 이제 집중을 말씀드렸지만 이 기법이라든지 신법이라든지 자금 관리 항상 이 논쟁이 세 가지가 되거든요. 어느 게 가장 중요하냐라는 그 논쟁의 그 과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한 번쯤은 이 사람 책을 읽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는 어때요? 모든 부서가 분업화되어서 그 사람이 관리되는 부분이 다 따로 있잖아요. 리스크 관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 하는 부서, 그 다음에 자금을 집행 관리하는 부서, 이렇게 다 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는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한 번쯤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주식을 하시는 분이고 한번 내가 배워서 한번 홀로서기 해보겠다라는 분들은 저는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환상이 있다고 합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세 가지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지식의 신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것이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 고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유리할 것이고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는 석사보다는 박사가 유리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많이 배우면 주식시장에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데 이분이 그 데이터를 깨기 위해서 미국 다우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누가 수익이 많나 직업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누굴 것 같습니까? 한번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뭐 경제학자 혹은 증권회사에 일하는 종사자, 혹은 고급 뭐 판사, 검사, 뭐 변호사, 1위가 누굴 것 같습니까? 1위가 농부입니다. 농부. 2위가 뭘 것 같습니까? 2위가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 의외로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소득 혹은 고학력의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조사를 해서 누가 수익이 있냐고 조사해 보니까 태반이 농부 아니면 엔지니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라는 시사한 부분은 이분이 이제 심리적으로 뒤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뭐 학사, 석사, 박사가 성공하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주식시장조차도 학력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인생 역경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장이 안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순수하게 노력한 만큼 뭔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봐서 이 사람은 첫 번째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꼭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가 지난번 시간 때 제가 말했던 피터 린치와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피터 린치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 성공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했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환상은 좀 깨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학력이 높다. 교육수준이 높다고 해서 전혀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것이다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요 생각은 사실 저도 했고,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하실 겁니다. 뭐냐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작기 때문이다. 투자금이 작기 때문이다. 내가 소자금만 좀 더 많이 있었다면, 이렇게도 투자해보고, 이렇게도 투자해보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서 성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착각이 뭐냐면, 큰 돈으로 투자하면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은 이런 거죠. 이분의 생각인 거죠. 큰 돈으로 투자하면 더 크게 망한다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 했기 때문에 적게 망한 거지, 좀 아련하지만 큰 돈으로 하면 더 크게 망할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적은 돈으로 성공 못하는 사람이 큰 돈으로 성공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외국계 증권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트레이더를 키울 때 아주 적은 돈으로부터 먼저 이렇게 트레이딩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만큼 네가 트레이딩할 수 있는 리스크 감안 범위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한 돈 요 정도 더 해서 여기서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점점 키워서 거의 트레이드를 한 10년 정도 키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쓰려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키우는데 만약 작은 금액에서 성공 못하는 사람이 큰 금액으로 운용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에서 대부분 도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성공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금액으로 성공한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내가 자본금이 작아, 내가 투자금이 작아, 그래서 못할 것이다. 물론 고가의 주식을 분할로 쪼개서 살 수는 없겠지만 작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죠. 오히려 작은 금액에서 성공한 예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트레이더인데 지난 금융위기 때 몇백을 버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 거고 운용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처음에 최악의 경우에 만났을 때 그분의 자본금이 얼마였냐면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금액에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작다고 해서 내가 불리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엘더도 바로 그런 점을 강조해서 큰 돈으로 해야지만 성공할 것 같다? 착각이다라는 거죠. 요거는 한번 기억해 주시면 우리한테 좀 위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백전백승의 방법이 있을 거야. 열심히 하고 뭔가 그 길을 찾으면 백전백승. 이걸 이제 좀 다르게 얘기해서 뭐냐면 돈을 벌어주는 뭔가 자동 매매 장치가 있을 것 같다. 시스템이 있을 것 같다. 방식이 있을 것 같다. 백전백승. 그럼 만약에 이제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치면은 어떨까요? 골드만삭스나 JP모간 같은 글로벌 굴지의 투자회사들이 몇 조 원이 들더라도 이걸 만들지 않았을까요? 있다면. 요즘에 굉장히 AI나 시스템 투자가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 그게 절대적인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미 거기서 10조 원이 들든 100조 원이 들든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골드만삭스 회사 가면 어떻습니까? AI가 매매합니까? 전부 사람이 앉아서 다 매매합니다. 트레이딩을 합니다. AI는 저도 씁니다. 시스템을 쓰지만 하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친구가 되는 거고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를 가든 JP모간을 가든 가면 트레이딩은 사람이 다 합니다. AI는 하나의 참고 사항인 거죠. 그래서 뭔가 절대적인 돈을 벌어주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역시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엘런은 이 세 가지가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착각이다. 요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들이 좀 다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착각하고 나가고 있다. 왜 이 세 가지를 말씀했냐면 이 세 가지를 인식을 해야 우리가 주식을 파고 들어가는 방향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방향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찾는다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선정해서 공부를 하면 100년을 해도 못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처음에 내건 이유가 방향을 잘 잡고 들어가라는 거죠.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방향을 잘 잡고 들어가라는 하나의 참고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환상을 일단 깨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다 알만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걸 몇 번을 읽고 몇 번 읽어서 그 안에 있는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트레이더를 위한 7가지 원칙을 이분은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원칙은 오랫동안 시장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결심하라. 이 얘기가 뭘까요? 제가 이제 항상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한 20년 정도 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동료들이 지금 거의 없다라는 거죠.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뭔가 방식이 잘못되면 이 시장에 남아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얘기가 의미가 있는데, 내가 당장 오늘 매매하고 이번 주 매매하고 이번 달 매매하고 올해까지만 매매하고 안 할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오랫동안 시장에 남아있을 방법이라고 결심을 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동양적인 관심에서 보면 뭡니까? 정도로 가라는 거죠. 뭔가 옆길로 가고 빨리 갈 것 같고 지금 당장 돈을 더 크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가면 결국에는 뭐다? 이 시장에 오래 남아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시장에 오래 남아있으려면 조금은 늦은 것 같고 조금은 더딜 것 같지만 결국은 정도로 가야지만 정석대로 매매를 해야지만 이 시장에서 버틸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저는 이 말이 30대, 20대, 30대, 40대까지도 초반까지도 잘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위에 이제 같이 오랫동안 매매했던 분들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왜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곰곰이 해보면, 이분은 이렇게 매매를 했고, 이분은 이렇게 시장에 대응을 했고, 저렇게 하면 결국 시장에 오래 못 남아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게 경험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빨리 깨우쳤으면 좀 더 좋았을 거지만, 결국에는 정도를 가야지만 이 시장에서 오래 남아서 버틸 수 있다. 버틴다기보다는 수익을 계속해서 일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정도를 벗어나면 어때요? 한때 굉장히 수익률이 높고 한때 굉장히 승률이 높지만 지나고 나면 거의 모래성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분이 첫 번째로 이 내용을 넣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오늘 내일만 투자하고 안 할 것처럼 당장 이 종목이 안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조금 접어두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많이 배우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많이 배우고 질문을 많이 하라는 거죠. 요거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다 그렇죠. 이 정도 인상을 쓰고 공부를 해야 어느 정도 자기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뭐냐면 많이 배우고 질문을 많이 해라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배우는 거니까 보통 동양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배우는 거는 외면을 알아가는 거고 생각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내면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면을 많이 알아가는 것과 내면을 이해하는 게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책을 많이 읽는데 제가 지나고 나서 경험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책을 10권이 있는 것보다 한 책을 그냥 10번이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주식책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10권 읽으면 많은 방법을 이해할 것 같지만 실제로 한 권을 10번 읽는 게 제대로 한 가지를 아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데 그 배움에서도 뭡니까? 질문을 많이 해라. 결국 이제 내면을 많이 하라는 거. 의미를 이해를 해라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의 직업이 뭐다? 이 사람의 직업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의 논리이기도 하지만 주식은 멘탈 게임이거든요. 심리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고점과 저점과 이렇게 의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종목의 차트가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서 움직이면 그동안에 회사의 변화가 있냐? 대부분의 회사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는 그대로 있고 그 회사의 펀더멘탈도 그대로 있는데 주가는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가를 저점과 고점을 만든 건 누가 만드냐? 사람이 만든다는 거죠. 결국 그게 심리 게임이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요거는 최근 내용을 나중에 좀 보시면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에 주식 시장의 경향이 뭐냐면 예전에는 어떤 기술적 분석, 요 방법이 굉장히 좋아. 요건 아무도 모르는 방법이야라는 예를 들어서 한때 일목균형표가 굉장히 유행했대요.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유행했대요. 이런 유행 타는 기법들이 있는데 최근의 경향은 그런 것보다 이런 심리를 분석하는 책들이 조금 더 인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점에서 매도하는 사람의 심리는 뭐고 매수하는 사람의 심리는 뭘까? 저점에서 매수하는 사람의 심리는 뭐고 매도하는 사람의 심리는 뭘까?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다른 책과 달리 100년 전의 책도 아직도 베스트셀러에 들어와 있는 거죠. 왜?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바뀌어도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의 책도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도 대부분 1920년대, 30년대 나온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100년이 다 됐죠. 그래서 이분은 많이 배우고 질문을 많이 해서 내면을 좀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요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다 알고 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탐욕을 가지고 매매 때리지만 이 탐욕이라는 건데 결국에는 뭐냐면 탐욕, 탐낼 탐의 욕심 욕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욕심을 탐내는 거, 탐욕. 결국 이게 뭡니까? 이 탐욕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딱 하나죠. 뭡니까?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린데 탐욕까지 더 플러스 알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판단력이 완전히 흐르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제가 종목 상담하다 보면 테마주를 사는 사람들 보면 왜 여기서 살까?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고점인데 이 당시에는 이 고점으로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날 끝나고 장 마감하고 저하고 종목 상담을 하면 굉장히 이런 자리 눈에 보이는 거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왜 그 순간에는 뭘까? 그 순간에는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판단력이 흐려졌을까요? 당장 10% 20% 뛰는 테마주에서의 탐욕이 이제 굉장히 뇌를 짓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이 내 뇌에 어디에 영향을 준가? 전두엽인가 측두엽인가?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서 그럼 전두엽에 들어가서 어떤 게 나온가? 욕망인가? 탐욕인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한다는 거죠. 요즘은 그런 책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중에 나가시면 그거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탐욕에 물들면 결국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 테마주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물리시는 분들. 지난주부터 한 2주 전부터 우리 시장이 좀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테마주가 많아요. 우선주 같은 게 10배 뛰고 이렇게 하죠. 하루에 이틀 딱 하락하면 요즘에는 상한가가 옛날과 또 다르잖아요. 옛날에 15%면 지금 30%잖아요. 삼성중공 우선주 같은 게 이틀 하락하면 마이너스 45%입니다. 지금 나오는 게. 그냥 반토막, 이틀 만에 그냥 계좌 반토막이에요. 그냥 이틀 하면 그냥 계좌 반토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포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탐욕에 눈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부분은 뭐냐면,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을 발전시켜요. 이 부분의 얘기가 조금의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을 발전시켜야 얘기를 안 하잖아요. 무슨 얘기 합니까?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을 발전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 어느 방향에 흘러가고 그 안에 섹터가 어디가 주도 섹터인 걸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종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종목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목은 사실 우리가 요즘에는 매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인터넷도 있고 경제방송, 서울경제TV도 좋은 TV도 있고 이렇게 되면 맞죠. 종목을 듣는 정보는 너무 많아요. 사실 하루에도 내가 듣는 종목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내가 몰라서 못 사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그 종목을 들었을 때 과연 지금 시장 혹은 앞으로의 시장에 맞는 종목인가라는 부분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목보다는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보면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에서 여러 가지 뭐 분들이 계시는데 종목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종목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종목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한마디 하고 싶으면 사실 그 종목이 일단은 어느 섹터에 들어가는가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어느 섹터에 들어가는가. 그래서 이게 될 만한 섹터인가 아닌가. 요게 사실 종목 펀더멘탈만큼 중요합니다. 그 섹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시장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방법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방법인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도 사실 하나 제대로 분석 못하는데 시장을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강의 때 말씀드렸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다르네. 탑다운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바텀업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단, 바텀업을 하는데 내가 어떤 종목이 좋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 SDI다. 삼성 SDI를 이 종목이 어떨까? 2차 전지 섹터구나. 그럼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에서 어떨까? 요렇게라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분석해서 2차 전지를 분석해서 삼성 SDI로 들어가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내려오지 말고 밑에서 바텀으로 종목에서 시장으로 올라가는데 그 시장에 맞는 종목인가 아닌가라는 정도는 우리가 인지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제가 얘기했던 강의 내용과 요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거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과 섹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면, 자금 관리입니다. 자금 관리 계획을 세워라. 요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아마 이 사람이, 다른, 트레이더, 그러니까 대가들과 좀 다른 점은 이 부분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금 관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사람은, 책 내용을 읽어보면 물론 현실하고 요즘에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서 몇 %를 주식을 사고 현금을 몇 % 유지를 하고 어떻게 넣고 빼고 그 비율을 맞추고 그 비율을 늘렸고 그 비율을 줄이고 이런 데 대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자세하진 않지만. 그래서 한 번쯤 그런 부분에 참고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굉장히 생각하는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 주식과 현금에 대한 비율은 시장 상황에 맞게 가져가야 된다.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강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금 관리는 우리가 주식과 현금의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것인가.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 현금을 0. 이런 시장도 물론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식이 5, 현금이 5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겁니다. 지금 현금 비율 몇 프로 가져가야 됩니까? 지금 주식 비율 몇 프로 가져가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뭐냐면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서 하락장에서는 사실 세 종목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유동성 장세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유동성 장세에서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10종목도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세 종목이 많은 건데 유동성 장세에서 정말 시세가 폭발할 때는 어때요? 10종목도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자금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요거는 항상 강조를 드리는 말입니다. 굉장히 쉽죠? 근데 생각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흘러들입니다. 내 계좌에 맞춰서 내 계좌에서 지금 내 계좌에 주식이 얼마 있고 현금이 얼마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금 관리 세워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뒤에 계속 중요한 부분이 나오니까 이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 들어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법칙에 대해서 총 7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정말 이 투자 비법에 대해서 만약에 이 방법대로만 좀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시장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조금 대응법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있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말풍선 아이콘 누르셔서 들어오시면요. 저희 위원님과 함께 이런 주옥 같은 이제 주식을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눠주시고 계시고요. 종목 이야기도 물론 이쪽에서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많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위원님과 주말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오후 4시에 위원님께서 인터넷에서 이제 무료로 온라인으로 강연회를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런 자리 마련해서 여러분들과 하반기 계획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참여 부탁드립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꼭 미리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법칙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너무 좋은 이야기들인데 실천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위원님과 함께 강의 내용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계속해서 알렉산더 엘더의 7가지 트레이드의 원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이 좀 더 중요한데 지금 보실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현실을 자각하자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 현실을 자각하자.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냐면 우리가 이렇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책을 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인터넷으로 요즘 유튜브로 공부하시면서 그 공부를 할 때는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할 때는 그렇지 이렇게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딱 그 다음날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매매를 하면 잘 안 되거든요. 분명히 책 읽을 때는 나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뭔가 부응이 딱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책에는 일단은 뭐냐면 전제가 책에 나오는 내용을 100% 이해를 하고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할 수 있고 책에 나오는 내용을 또 정확하게 인지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엘더는 뭐냐면 그거는 거의 하느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구멍이 많고 호술하고 잘 인지도 못하고 이해도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강조를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트레이더들은 가장 약한 존재라는 걸 인지를 하자는 거예요. 가장 약한. 그러니까 자기가 갑이 시장에서 갑이고 내가 종목의 시세를 이끌어갈 수 있고 내가 이 종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책을 읽으면 맞는데 어떤 기간 투자가 정도 되면 맞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그 읽었던 책의 내용이 실제로 다음날 내가 매매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뭡니까? 우리가 고양이면 좋은데 실제로 우리 개인 투자가는 뭐다? 고양이 앞에 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뭔가 나만의 매매 트레이딩을 만들 때 한 몇 년을 이것 때문에 돌아온 것 같아요. 이걸 인지를 못해가지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완벽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예전에 기관에서 했던 펀드 운용했던 그대로 할 수 있어,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지를 안 하니까 방법이 뭡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약한 존재가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만약 기간 투자가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종목을 연구를 하고 서치해서 이 종목 저평가돼 있고 가격 메리트 있고 섹터 좋네. 이거 매수해. 지금부터 이 종목 올리겠어.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다가 이 종목 괜찮네 사. 기간 투자가는 그게 트레이딩이 되자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건 충동매매. 충동매매. 요거를 조금 더 심하게 가면 뭐가 됩니까? 내동매매가 되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내동매매가 되거나 충동적인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결론은 이겁니다. 뭐냐면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충동매매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뭘 봤는데 느낌이 왔다. TV를 보다가 느낌이 왔다. 저 방송을 보는데 어느 전문가 얘기를 하는데 저 정도 느낌이 왔다. 그건 전부 충동매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기만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뭔가 매매 툴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은 요 관계를 인정을 하고 이 고양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부분을 혹은 내가 이 고양이한테 충실하게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차트 공부를 왜 할까요? 차트 공부를 왜 할까요?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 차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 차트를 만들어가는 쪽에서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하고 어디가 눌림목이 되고 이 종목은 누군가 올리려고 하는지 이 종목은 누가 내리려고 하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내가 차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한 10년 후쯤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한 종목 정도는 내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겠다라면 그 종목의 차트를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결국 차트를 인지하는 건 뭡니까? 내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존재를 따라가겠다는 생각하지 내가 강한 존재를 이기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트는 강한 존재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시스템도 누가 강하고 그 강한 존재가 어느 정도 강하고 이 강한 존재가 어느 정도까지 주가를 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규명하려고 하는 거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내가 어느 종목을 어떻게 올리겠다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전제 중에 하나가 우리는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강한 존재가 아니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고양 앞에 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해야지 내가 고양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아마도 시장에서 한 3년, 5년 정도 계신 분들이 가장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손실을 내는 사람은 초보가 아닙니다. 보통 초보는 1년 금액이 한정적이에요. 이 시장에 무한대로 돈을 공급해주는 존재는 한 4, 5년 정도 배우신 분들이에요. 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4, 5년 정도 열심히 공부하고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자금원이 되고 있는 거죠. 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원칙은 이겁니다. 뭐냐면 승리자는 생각하고 느끼고 말한다. 그러니까 실패자는 그럼 뭘까? 승리자는 생각하고 느끼고 말한다. 생각하고 느끼고 말한다. 이 세 가지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세 가지가. 쉽게 보면 우리말로 하면 이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자의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자의적으로 뭘 한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성격까지도 바꿀 수 있다. 성격까지도 바꿀 수 있다. 내가 내성적인데 외향적으로, 외향적인데 내향적으로, 성격까지도 바꿀 수 있어야 트레이더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격까지 바꿀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곰곰이 저도 생각해 봤는데 그럼 만약 한 20년 넘게 시장에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했던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성격이 바뀐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방송을 하고 강의를 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말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트레이딩을 할 때 오전에 집중해서 할 때 이럴 때는 거의 말을 제 생각에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아마 새로 오는 직원이 잘 적응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은 많은데 말소리가 안 나니까 아마 그게 적응을 못 하시는 거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격까지 바뀔 정도로 돼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뭐냐면 타고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노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알렉산더 에드가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노력을 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성격을 바꿀 수 있을 정도까지 노력을 해라는 겁니다. 그럼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노력을 하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으로 굳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 이 말에 동의하면 특히 주식시장에서 이 말은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만 봅니다. 버는 사람은 계속 벌어요. 잃는 사람은 그 사람이 1년 됐든 5년 됐든 10년 됐든 20년 됐든 계속 잃어요. 그러니까 버는 사람은 계속 버는데 잃는 사람은 계속, 물론 버는 사람은 소수죠. 계속 버는 사람은 뭐냐면 이미 돈을 버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체계적으로 메뉴를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기는 방정식을 가진 건데 그게 이기는 방정식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습관까지 가야지만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수익이 나고 계좌가 계속해서 우상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제가 같이 매매하시는 여러 많은 분들을 같이 보면서 어떤 분들은 수익이 잘 나고 어떤 분은 수익이 안 납니다. 냉정하게. 근데 그걸 뭐 단순히 제가 말한 대로 잘 따랐다 안 따랐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수익이 잘 나시는 분들인데 트레이딩 방법 분석 능력이나 기술 분석은 오히려 더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익은 잘 안 나는데 정말 어디 가면 고수 소리 들을 만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수익이 나고 이분은 그만큼 노력했는데 수익이 잘 안 나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한 가지입니다. 이 습관이, 승리하는 습관, 이기는 습관, 돈을 버는 습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는 사람은 그 방법이 아무리 하잘것 없어도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습관이 되고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체밀하고 체계적인 매매 방법을 만들어도 승리하는 방정식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건 이론적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수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볼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승리의 방정식을 습관화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냐. 자기 성격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아마 이 사람이 굉장히 강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세 가지의 잘못된 전제를 일단 배제를 하고 우리가 트레이드가 되기 위한 지금까지 봤던 7가지의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면 일단 자질적으로 우리가 방향성 맞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볼 섹터가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론적인. 마지막에는 이제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책엔 항상.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말하는 방법론이 3가지로 나오는데 이 3가지가 어떻게 보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현대 주식 이론에서 정립되어 있는 가장 기본을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쟁거리도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어느 게 가장 우선순위가 있냐라는 부분에서 아마 초보이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시장에 있는 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부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뭐냐면 그걸 지금 이제 요 3가지가 나오는데 기법이 있다, 신법이 있다. 그 다음에 자금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보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다가 어느 정도 중수 이상, 그래도 시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고수인데라고 생각할 때는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딱 가서 승리가 거의 습관화돼가지고 계속 수익 나는 사람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논란은 어느 책, 어느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논란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다? 그게 바로 알렉산더 엘더입니다. 알렉산더 엘더가 이 이론을 가장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첫 번째가 기법입니다. 기법. 결국 기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매매하는 기술입니다. 매매하는 기술. 매매하는 기술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냥 멘탈만 강조했다, 심리만 강조했다라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매매 기술 차트를 보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왜 중요시하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 기관 투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기업을 알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기업 탐방을 가든 혹은 그 기업의 내부 자료를 요청해서 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로지 분석할 수 있는 툴은 이거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HTS라는 게 많이 발달돼서 얘네 많은 자료를 같이 주잖아요.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시간 통해서 강의를 많이 들었지만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유행이 있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캔들과 우리가 잘 아는 차트에서 거래량으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 이것만 가지고도 분석하는 책이 수십 건, 수백 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지표들 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MACD라든지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잘 알고 있는 CCI, RSI 이런 걸 분석하는 게 한때 또 굉장히 유행했죠. 그러다가 또 한 5, 6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했던 건 가격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라든지 이동평균선 채널이라든지 뭐 일목균형표라든지 이런 가격 채널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또 유행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디까지 갔냐. 선물 옵션에서 가면 가격 이론까지 나옵니다. 풋옵션 얼마, 콜옵션 얼마. 풋옵션 얼마 지지받는데 콜옵션 얼마 넘어가면 어떻게 베팅. 깨지면 이쪽이 깨지는데 이쪽이 넘었으면 어떻게 베팅.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때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유행을 타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차트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조금 첨언을 하면 가격 지표라든지 가격 이론 같은 유행을 타는 것보다는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캔들과 거래량과 관련된 이동평균선 MACD 같은 기본적인 지표와 일부 보조 지표 정도만 깊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 가지를 아는 것보다 이런 차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 조금 더 깊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법은 차트를 보는 기술적 분석 능력은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가분들이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사람이 나온 게 신법입니다. 뭐 당연히 알겠죠. 이 사람이 결국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 사람이 강조한 부분은 뭡니까? 결국에는 멘탈. 어떤 멘탈? 강철 같은 멘탈. 이거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탐욕이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눈앞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는. 결국 눈앞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탐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고 또 시장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시장은 탐욕과 두려움의 싸움 아닙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강철 멘탈을 강조하는데 이 사람 책을 제가 한 번쯤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면 이 멘탈을 잡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상을 한다, 뭐 한다 이런 거 아니죠.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멘탈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이렇게 변할 때 뉴스가 갑자기 이렇게 날 때 재료가 어떻게 나올 때 어떤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부분을 한번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맞게 그냥 단순하게 의연해야 된다든지 뭐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죠. 하나하나의 상황에서 케이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이것도 뭐가 필요하다? 결국 가르칠 멘탈은 뭡니까? 연습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험이.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멘탈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 10분 하고 주식시장 하기 전에 한 10분 기도한다고 멘탈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지만 멘탈이 강해집니다. 오늘 시장이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갔을 때 어떻게 되고 단계별로 이런 데 대한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과 내가 거기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매뉴얼이 있어야 당황이 안 하는 거지. 아무 매뉴얼도 없는데 그냥 기도한다고 멘탈이 좋아집니까? 시장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이슈가 틀어가지고 100포인트, 200포인트 내려가는데 내가 의견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게 가만히 있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고 대응하는 매뉴얼을 하고 그걸 연습을 하고 경험을 쌓아야지만 뭡니까? 강철 멘탈이 되는 거지. 강철 멘탈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명상을 한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다. 요거를 요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투자금 뭡니까? 자금 관리입니다. 자금 관리. 처음에는 우리가 초보 때나 중수 때 시작할 때 뭡니까? 굉장히 어떤 기법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내가 매매한 툴이 있어야 되거든요. 매매한 툴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걸 만들면 뭡니까? 이걸 지킬 수 있는 멘탈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봐야 지키지 않으면 끝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걸 지키려는 신법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돈을 좀 벌게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뭡니까? 자금 관리가 중요한 거죠. 돈이 없을 때는 어쨌든 주식, 내 계좌에 투입되는 자본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돈이 생기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시장 상황이 어떤 국면이면 거기에 맞는 현금은 어느 정도 주식은 어느 정도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 하니까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좀 흡사하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또 성공한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꼭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제가 그 코로나19 급락 때 뭘 했습니까? 60%부터 현금을 시작해서 65, 75, 75 이게 하락으로 갑니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뭡니까? 85% 현금 비중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렇죠? 85% 유지했습니다. 그럼 지금 궁금하실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현금 얼마 들고 있고 주식 얼마냐? 지금도 현금은 지지난주에 대폭 정리를 주식을 하면서 현금 6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안 좋나? 그렇진 않죠. 더 좋은 종목을 사기 위해서 현금을 지금 저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과 신법과 자금 관리가 다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의 결론이고 그러면 이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생각하는 바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냐? 이겁니다. 결국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내 안의 탐욕과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지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탐욕과 두려움. 어떤 뭔가? 이익에 대한 탐욕. 뭡니까? 손실에 대한 두려움. 결국 저 이익과 손실에 대한 부분이 뭡니까? 내 눈과 내 정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에는 그 부분들이 뭡니까? 머리로는 내가 이해하고 있지만 손은 엉뚱하게 나가게 하는. 머리는 굉장히 주도주의에 가 있지만 손은 테마주의에 가 있는. 이런 별개의 이중인격을 제한시키자. 뭐를 통해서? 체계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그냥 말로 멘탈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의 의견입니다. 탐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자. 이 부분을 저도 강조를 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 시청자분들이 이 사람의 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 안의 탐욕과 두려움을 벗어나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알찬 강의해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요.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